할게요. 어쨌든 선생님이 해줄 얘기는 평면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지. 그냥 공간상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z축이 주어져 있을 때 어디가 이제 쭉 펼쳐져 있는 평면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평면이 있겠죠. 이 식을 구해보자가 목적인 거야. 그럼 우리는 뻔해 논리는 이 평면이 아니라 무한히 퍼져나가는 거면 이렇게 어딘가에 한 점 x, y, z라는 점을 찍었을 때 x, y, z의 관계식 구하자야. 그게 우리 목적인 거라고 결국에는. 하다 보니 식이 여러 가지 형태가 등장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아까처럼 직선 형태로 이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평면을 구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냐? 이 평면에 수직인 얘들이 하도 그림을 이해 못해. 수직인 직선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걸 벡터 나오는데 이걸 법선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어쨌든 성분을 써겠다는 얘기는 원점 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거 보통 이제 H 벡터라고 쓸 텐데 이건 A, B, C라고 하죠. 됐나요? 또한 지나가는 점 하나가 필요해요. 평면이. 그래서 x1, y1, g1이라고 하자. 그럴 때 이 x, y 평면 속에는 어떤 점을 찍든 이 x, y하고 이 지나가는 점에 있는 이 벡터와 이 벡터는 수직합니다. 어떤 평면이 이 직선과 수직하다 그러면 평면 속에는 모든 직선이 얘랑 수직하다며. 맞지? 그러면 x, y를 어디 찍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x-x1 y-y1 g-g1이라 써주면 노백한 거지? 화살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그지? 그때 여기는 a, b, c랑 내접하면 0 나오더라. 해서 정리했더니 a x-x1 b y-y1 c g-g1 이 값 얼마 나오는다? 0 나오더라. 이게 바로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이걸 전개를 좀 해내면 뭐 이렇게 등장하겠죠. 뭐 얼마 나오겠지 계산하면. 뭐 이런 걸 뭐 일반형,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닌 거고. 중요한 얘기는 여기는 A, B, C. 이게 뭐다? 법선 벡터 성분이다. X, Y, Z 앞에가. 이게 따지면 이 G값만 없으면 X, Y 좌표 평면 좌표의 직선 같은 느낌인 거야. 이 평면에 있던 직선이 쭉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야.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아 평면을 구하려면 법선 벡터 하나 또 지나가는 점 하나 두 개 필요하구나. 여기까지 하면 내가 할 일이 끝난 거야. 항상 그렇다시피. 수학적 논리는 이만큼인 건데, 그치? 어떻게 울겨먹는 문제겠지. 아, 그래. 평면 두 개가 있대. 평행하대. 그럼 얘네들이 법선 벡터끼리 어떻게 했어? 하겠지. 당연한 얘기 아니야. 평면 두 개가 수직하대. 그럼 법선 벡터끼리 수직하대. 동양 뭐가 있겠냐? 다 한 거야.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해? 귀여워 나왔어. 귀여워. 오늘 쟤왜 저러냐 오늘. 경훈이가 어제 잠을 정말 못 잤나 봐 오늘 보니까. 봐봐. 근데 이제 하나 조심할 건 이 정도 하나. 자, 이 평면이 있어요. 평면이. 근데 어떤 직선이 이렇게 뚫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각이겠지. 여기서 수직을 떨어뜨렸을 때 생기는 이 각일 거 아니야. 요 각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냈다고 치면 우리는 직선을 보면 뭐가 필요한 거야?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야. 얘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 방향 벡터라고 하는 건
시점이 원점이 되는 거고 네. 직선과 방향이 동일한 벡터인 거잖아. 근데 평면은 뭐가 필요해? 법선 벡터가 나와. 그러면 이 평면에 수직인 요 벡터가 생긴다고. 그럼 방향 벡터하고 요 직선 법선 벡터랑 이루는 각을 구하면 얘가 나와버려. 부시에서 빼야지. 그런 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지. 뭐 책에 뭐 대단한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평면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아, 이런 느낌. 아, 평면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요 정도 계산이야. 뭐 아주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직선처럼 넣는 짜리 계산을 안 해본 요런 계산법은 아닌 거잖아. 그냥 x, y, z에 관한 1차식이 되면 뭐가 된다? 아, 평면이구나. 공간선 어딘가 지나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0이야. 이게 0이야. 예를 들어서 법선 벡터가 0,1,1이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떤 느낌이야? 법선 벡터니까 원점에서 상사하기를 여기 봤을 때 앞으로 가는 건 없는 거지. 앞뒤 움직임 없는 거지. 여기에서 왼쪽 이만큼 위로 이만큼 가는 거 아니야. 여기다 이렇게 이런 평면. 물론 몰라. 이럴지 모르는 거지. 어디 있는지 수직하기만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 느낌? 또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X축을 포함하는 평면. X축을 포함하는 평면. 이런 건가요? 이게 X축이야. 이게 Y축이고. 이런 거야? 법수면도 생각해봐. 법수면. 뭐 이럴지 모르지. 그지? 모르지. 하지만 이게 포함하려면 법선 벡터는 법선 벡터는 이렇게 법선 벡터는 여기 평면에 여기에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물론 이럴 수도 있지. 아, 이렇게 하라고? 이럴 수도 있지. 그러면 X 움직임이 없어. 아닌가? 아니, 얘가 수직인 벡터 이렇게 있으면 이게 법선 벡터거든. 그럼 X를 포함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좌우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이 화살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만 하겠지.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그럼 X 값 0이라고. 그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러니 그런 걸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을. 근데 이게 수직인 벡터다 보니까 이게 상상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 그래서 그 정도 느낌만 잘 잡아주면 큰 어려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X축을 포함하는 평면 이런 느낌, 또는 뭐 Y축을 포함하는 평면 이런 느낌. 아, 그렇구나. 그 정도 느낌이면 난 할 말이 없지. 그래서 그러니까 식을 잡아내는 어려움은 없다 이거지. 내기는 식에 대한 이해가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니고 계산이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닌데 결국 해보니까 x, y, z 1차식이 나온 것 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될 몫인 거야. 예제 1번. 다음에 A라는 점을 지나는 평면이 요 직선과 평행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네. 평면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상상을 하기를 요 평면이 뭐 직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더라. 근데 얘랑 평행하다. 그치? 그 다음에 이 평면이 2, 마이너스 1, 1이라는 점 지나간다. 또한 요게 어떤 직선과는 수직이다.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뭐 지나갈지 이렇게 있는데 수직이다. 근데 얘가 K분의 x-1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얘는 뭐야? 1-x equal to y equal to 2분의 g-3 라는 평행하더라. 이럴 때 이 평면이 x축과 만난 점에 잡혀. x축하고 만난다는 얘기는 뭐하고 뭐가 0 되는 거지? 그치, y에 0 되겠지. 그러니까 평면을 구해서 맨 마지막에 yg에다 0 집어넣을 때 x값이 답이겠지. x절편. 됐어?
평면 뭐가 필요해? 지나지 마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법선부터. 근데 이 직선에 수직이라며. 그럼 얘 방향 벡터가 법선 벡터 아닌가? 그럼 얘 방향 벡터가 2, K, 2, 1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지나가는 얘 법선 벡터네요? 얘가 지나가는 점인 거고. 그럼 K 곱하기 X-2 2 곱하기 Y 플러스 1 1 곱하기 G-2가 0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 평면이? 근데 아직은 K를 모르니 얘랑 평행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법선 벡터의 법선 벡터 요거랑 얘 방향 벡터 내적하면 얼마야? 0. 근데 얘가 마이너스 1, 1,2거든요. 내적해 얼마야?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0이더라. 아 K 3가 보다 라고 집어넣은 다음에 0, 0 넣으면 X가 답이지 않을까? 평면을 수직한 벡터면 다 법선 벡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선 벡터 길이가 꼭 얼마나 보장도 없어. 길이가 뭐 길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반대편 방향일 수도 있는데 그건 마찬가지. 왜냐면 약분한 매할까지야. 결국 여기 약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식을 갖다 내가 뭐 2 띄어서 2 x-2 뭐 1 y 플러스 1 2분의 1 g만 써도 상관없잖아. 식이 똑같은 식이거든. 그러니까 이 법선 벡터 쓰는 건 매할까지야. 이 얘기는 내가 할 얘기 없어 이제. 그죠? 이런 식들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냥 평면 두 개가 이루는 각을 구해라 라고 나왔다 쳐봐. 그러면 이 법선 벡터랑 얘 법선 벡터랑 구해서 생기는 각에 대해서 이런 게 수직일 거 아니야 이쪽이. 이게 각 아니야? 물론 그 각이 이제 얘가 중개될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이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게 화살표 방향이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럼 얘를 갖다 붙이면 또 이렇게 되니까 요 각이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이 나와서 실제 이 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 써있겠지. 뭐 예각이라고 하든지 둔각을 하든지. 왜냐면 평면 두 개라는 느낌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얘가 둔각인데 문제 줘야 알지. 그러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60도일 수도 있고 12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문제에 주어지지 않을까? 아 그럼 이런 그림 하나를 이해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 없는 거고. 아니 평면 두 개가 평행해. 그러면 얘 벡터가 법선 벡터가 평행하겠지. 물론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어. 뭐 이렇다 해서 얘가 평행하다 그런 거 아니잖아. 평행하잖아 어차피. 그럼 거기까지. 두 평면 수직해.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지. 평면 두 개가. 그럼 얘 법선 벡터와 얘 법선 벡터도 수직하겠지. 내적하면 0 나오겠지. 아 그림에 대한 이해만 하면 되는 거구나. 쓸데없는 거 애우지 말자 까지이지 않을까. 예? 두 평면이 일치할 때도 평면이라고. 그럼요. 근데 보통 이제 나눠서 하긴 하지만 그것도 평행이죠. 따지면 평행 속에 이제 일치가 들어있는 거지. 자 풀자. 그래서 1번 얘 평면과 얘 평면에 나는 뭐만 필요해요? 법선 벡터만 필요해요. 그러니 1,1,-1짜리와 2,-1,1짜리 법선 벡터에 내가 원하는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를 내가 A, B, C라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내적하면 얼마다? 0이다. 원래 A, B, C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다시 말하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C가 0인 거고 두 번째 내적하니까 2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0 나오겠지. 그러면 A, B가 정확하게 안 나와. 하지만 B는 나와. B는 나오면 끝이라고.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잠깐만 A 0이니? 너무 쉬운데? 그럼 BC 같고요? 그러면 A 0이고 BC 같으면 그냥 이걸 갖다가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법선 벡터니까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 법선 벡터의 방향 벡터와 얘 방향 벡터 법선 벡터와 얘 법선 벡터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0인가요? 얘랑 이루는 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구해봐서 만약에 둔각각이 나오면 얘 각으로 고치면 되는 거고. 내 말 이해하니?
그러니 상황은 이것만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원래 우리 여기서 A, B, C를 정확하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닮은 B만 알면 어차피 비례값만 나오니까. 만약에 했더니 A는 K가 되고 B는 2K이고 C는 -K가 되면 1, 2, -1이고 쓰면 된다고. 그런 식세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A, B, C를 구할 게 아니니까. 알아들었어? 봐도 매한 가지 A 있나 봐요. 그냥 평면상에 아까 얘기했던 직선사의 각임이 되게. 그럼 얘는 방향 벡터가 있다며. 얘는 뭐가 있다고? 법선 벡터.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각을 구해버리면 이 각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실제 각은 여기인데 그럼 90에서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얘가. 그 그림만 기억하라고.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계산만 해서 답을 내면 안 된다고. 내 말 좀 알아들어요? 하다 보면 둔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각이 나오겠지. 근데 120도가 나왔어. 그러면 실제 이루는 각은 몇 도 써야 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평면에 뭐가 있다고요? 법선 벡터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직선상에 뭐가 있다고요? 방향 벡터가 있다고요. 근데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을 두 개를 구했더니 120도가 나왔어요. 그럼 실제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 각이잖아요. 이 각이 몇 도인데요? 60. 답은 30이겠죠. 내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지 말고 요 그림 하나만 좀 떠올리고 하라고. 그럼 쓸데없이 애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지금. 아니 이게 평면이 있는데요. 평면은 뭐가 있다고요? 법선 벡터.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직선은 뭐가 생겨요? 방향 벡터. 근데 방향 벡터가 이렇게 잡힐지 이럴지 우리는 모른다고 해야지. 해봤더니 실제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 각입니다. 얘각이라고 치면. 근데 얘랑 했을 때 120도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몇 도예요? 60. 여기는 30. 답은 30이라고. 이게 답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만 생각하고 하라고. 그냥 무작정 풀지 마시고. 울지 마요. 예제 3번. 자, 좌표관상의 두 평면의 교선이 x축과 xy 평면, y 평면. 야, xy 평면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G값 0이겠지. 그 다음에 y 평면이면 x가 0일 때고, 그죠? 그러니까 실제 x가 0이다라고 쓰면 이게 바로 평면의 방식이야. x가 0인 점들의 모임. 이거 아니고? x축, y축, z축이고? 맞아? 얘는 평면의 방식이야. 자, 교선 구하는 문제야. Look at me.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투지? 산수 너무 쉽다. 자, 봐봐. 산수가 지금 너무 쉬워서 좀 쉬워졌는데 평면과 평면의 교선이라고 하는 건 연립이지. 연립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직선과 직선이 만나, 그럼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난다는 수학에서 다 연립을 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이제 원래는 지금 문제가 여기는 보니까 y도 없고 x가 없어서 식이 좀 쉬워진 거야. 내 말 이해하니? 네. 문자를 하나 더 바꾸세요. 여기서는 x를 구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2g 플러스 4가 되나요? 여기서는 y 구하시고요. 3g 마이너스 2. 그럼 g를 숫자 취급한 거야. 그래서 g를 구해. g 구해, g.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4 나누기 마이너스 2 아닌가요? 네. g를 구해요. y 플러스 2 나누기 3. 이게 바로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하나를 중간에 엮어서 서로 는는하고 쓰는 거라고.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한번 쓰고. 식이 복잡하든 쉽든 간에. 그러니까 보통 지를 넘겨서 이쪽에 지를 구하고 이쪽 지를 구해서 저기 같다라고 쓰시면 그게 바로 교선식입니다. 안 해본 계산법이니까요. 그동안에. 내 말 이해했나요? 이게 평면의 교선 구하는 식이야. 그럼 나는 얘만 구할 줄 알면 이 문제는 끝난 거야. 자, 봐봐. 요 교선이 XY 평면이야. 얼마 집어넣어 여기다가? 0. 그 Y 얼마야? 얘는? 그 A란 점이겠네. Y 평면이면 X는 얼마 집어넣어? 0. 그럼 이거 얼마 나와? 얼마야? 얘는? 그 답. 그 B점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교선 구할 줄 아냐 같은 거지. 됐어? 라스트! 진짜 라스트! 리얼! 레알! 평면의 방정식이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 이퀄 0이라는 평면이 있고요. 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x1, y1, g1이라고 하는 공간상에 밖에 한 점 있을 때 이 점으로부터 평면까지 거리는 수직거리를 가리킵니다. 오케이? 이 거리 구하는 식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절대값 ax1 by1 cg1 플러스 t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다가 g만 더생긴 밖에 없지? 똑같아요. 증명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증명은 다 벡터라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법선 벡터 생기겠지. 여기 보면 이 평면에 법선 벡터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h1 밖에 한 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여기를 구해서 제곱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이 생기겠어? 지금 할 거 아니야. 어?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설명을 하자고. 나는 이 점을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아니 이 점 지나가지. 얘 법선 벡터가 곧 여기한테는 방향 벡터가 되거든. 또 이 직선을 구하십니다. 구해서 직선상에 이 점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교점을. 그럼 어떻게 해? 매개변수를 써요. 이 점을 잡아서.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잡으면 평면에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점이 나와요. 내 말 좀 알아들어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수는 원래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1학년 때처럼 그냥 식을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벡터 쓰면 좀 더 쉬워지거든. 계산이. 결국 계산해야 되지만. 아무튼 요것만 기억해요. 다른 애할 것도 아니잖아요. 공간상에 직선과 이 점까지 거리 구하는 식은 없어요. 그죠? 우리 해봤지만. 이건 없어요. 이 점 잡아서 거리 구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평면을 와서 보니 평면과 밖에 한 점까지 거리 구하는 식은 있더라. 1학년 때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거의 비슷하더라. 그러니 크게 헷갈릴 일도 없다. 증명하지 마라. 이런 할 얘기가 없다. 아니 구가 있다. 구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평면까지의 거리를 조사해보니까 반지름보다 길어. 그럼 밖에 있겠지. 짧으면 투정에서 평면 만났겠지. 같으면 첫 뺐겠지.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크게 할 얘기는 없다. 이해했나요? 예제 4번. 사평관상에서 구가 있는데 이 평면과 맞는 생기는 도형을 C라고 하자. 뭐 이런 건가 보네. 구가 있는데 중심이 원점이야. 반지름이 루트 6짜리. 근데 어떤 평면이 이렇게 지나간다 봐요. 이렇게 지나가서 잘랐어요. 또 뭐가 생겨요? 교선이 생겨요. 교선. 그게 원이겠지. 원 이렇게. 맞아? 그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 있지. 뭐 여기서 점과
평면 사이 직선 아니지.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 써서 해보자. 루트 x 앞에 제곱 3의 제곱 9 더하기 16에 25 절대값 원점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10 했더니 얼마 떨어져? 그러니까 얼마 떨어져? 진짜 저기가. 얘 루트 2 얘는 반전 루트 6 얘 반지름은 2 아 반지름이 원생이나 보다 됐나요? 자 문제는 OP라는 벡터 P가 있는데 여기 어디가 P가 있는 거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Q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딘가 P를 찍고 Q를 찍었을 시에 OP 벡터 내적의 OQ 벡터 모아서 이게 문제인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가장 멀때 소가 되지 않나요? 맨날 가장 멀 때 최소이지 않을까? 예측만 해야 최소의 PQ가 지름일 때. OP 벡터 내적의 OQ 벡터인가요? 시점을 바꿔버릴까요? MP 벡터 마이너스 MO 벡터 내적에다가 MQ 벡터 마이너스 MO 벡터라고 바꿔버릴까요? 네. 그럼 이 값은 MP 벡터 내적의 MQ라고 쓰면 되는 거죠? 얘 0이에요. 솔직하니까 얘도 0 나와요. 그럼 얘 곱하면 마이너스 MO라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 나오겠네. 근데 얘가 얘는 그냥 한 원상에서 M이 있고 어디가 P 있고 Q 있어서 이 벡터 내적들 아니에요? 그럼 최대가 되면 전체가 최대. 문제가 최대값 최소값이야? 최소값? 최소면 완전 반대편. 이렇게 반지름이 2짜리 얘도 2짜리 내적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얘는 2 답은 마이너스 6이겠네.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아씨 마지막이 안돼. 마이너스 플러스가 얘가 M 곱하면 플러스 돼야죠. 아 그렇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고 플러스 2가 되나요? 그럼 답 마이너스 2인가요? 답 3번